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한 논문은 스타게입니다. 스타게는 멀티 도메인에 대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으로 한국에서 낸 유명한 겐 논문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먼저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애트리뷰트는 이미지에 있는 의미 있는 특징으로 성별, 나이, 헤어 컬러 등이고, 애트리뷰트 밸류는 그 애트리뷰트의 값으로 헤어 컬러의 경우 흑발, 금발, 발색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메인은 같은 어트리뷰트 밸류로 분류하는 이미지들의 집합으로 여성의 이미지들은 하나의 도메인을 구성하고 남성의 이미지들은 또 다른 도메인을 구성하는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sl레이션은 주어진 이미지의 특정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기는 이렇게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두 개의 다른 도메인에서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를 한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바꾸는 것을 학습합니다. 이렇게 레이싱 사진처럼 인풋 이미지에서 등발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 배경으로 먼저 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겐은 생성자와 판별자 두 개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생성 모델로 분석합니다. 의미의 레이선스 벡터 Z가 제너레이터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이미지 또는 텍스트를 생성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얼 디스트리뷰션 즉 학습 데이터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아닌지를 맞추도록 학습합니다. 이 그림은 제너레이터는 의미의 노이즈 값인 Z를 받은 다음에 하나의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고 제너레이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 리얼이라고 인식하도록 링스 값을 받아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페이크 이미지는 페이크 그리고 리얼 이미지는 리얼로 맞추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컨디셔널 개념인데 이거는 조건이 주어진 개념입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원하는 특징을 따르는 그런 별도의 조건을 함께 입력하는 모델로 앞에 그 바닐라 경화는 달라진 부분은 여기 조건부 y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데 Z는 기존과 똑같은 레이선스 벡터 Z이고 그리고 컨디션 벡터 y가 이제 이 조건부 y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한데 Z는, 그 제너레이터는 Z와 Y를 같이 받아가지고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Y가 1일 때 1 숫자 이미지를 생성하는 식으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 데이터는 페이크 이미지랑 이 Y를 같이 받아서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도 Y랑 같이 받아서 리얼인지 아닌지를 학습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값도 제너레이트가 받아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드는데 학습 그리고 시계는 내가 원하는 뭐 7이면 7, 2면 2 등의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로 그때 Y는 원화 벡터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은 아까 말했듯이 주어진 이미지의 특정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것을 대표적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 아키텍처로 픽스트 픽스가 있습니다. 픽스트 픽스는 학습 과정에서 이미지를 조건으로 입력하는 시계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림처럼 이렇게 윤곽만 있는 손그림이 들어왔을 때 실제 있을 법한 이미지로 만든다고 하면 이러한 사전에 주어진 이미지가 이 X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랑 조건을 같이 넣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페이크라고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건 Y는 실제 이미지인데 D가 리얼 이미지랑 그리고 조건이 같이 들어왔을 때는 리얼이라고 판단하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우리 선별장 입장에서는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거고 생성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리얼이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어, 픽스 투 픽스는 이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할 때 조건 정보 X랑 손그림 정보를 이렇게 따르면서 내부를 채우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싶을 때 그러려면 이렇게 리얼 이미지에서 어떠한 정처리를 거쳐서 그런 조건 정보를 만들 수 있도록 트레인셋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픽스 투 픽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도메인 X, Y의 데이터를 한 장으로 묶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실존 이미지랑 손그림 이미지를 한 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데이터가 더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게 신기입니다. 여기서 인터랙트
X를 보면은 하나의 풍경 사진을 찍은 거고, Y는 풍경 사진이 아닌 풍경화입니다. 그래서 X는 실제 사진이고, Y가 풍경화라고 했을 때, 하나의 사진에 대해 어떻게 풍경화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테스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일일이 데이터를 넣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장으로 묶이지 않은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나온 게 사이클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계만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고 치면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말을 얼룩말로 바꾸는 테스트가 있으면 갈색말 사진 X와 얼룩말 조건 Y로 바꾸면 이렇게 얼룩말 사진이 생성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판별자는 이게 있을 법한 이미지라고 분류하게 되면 생성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미지만 계속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 이미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특정 도메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식으로 생성자가 학습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클 된 경우에는 만들어진 이미지를 다시 원본 이미지 X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페이크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페이크 이미지에서 인버스 펑션을 만들어서 이로 인해서 원래 이미지와 유사하도록 페이크 이미지가 다시 원본 이미지로 돌아올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원본 이미지에 대한 콘텐츠 같은 정보들을 보존하고 해당 도메인, 즉 얼룩말을 가져와야 한다는 특징에 대한 내용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메인에 대한 정보만 바뀔 수 있도록 다른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보는 유지하고 얼룩말과 같이 스타일에 대한 정보만 바뀔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페이크 이미지가 다시 원본으로 리컨스트럭션 될 수 있는 형태로 보스를 구성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사이클 같은 형태로 된다는 의미에서 사이클 컨시스턴시 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개의 트랜스레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X에서 Y로 가고 X는 Y에서 X로 가는 인버스 리딩을 수행해주는 펑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W겐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원 리시트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서 학습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웨이트 클리핑을 이용하는데 이걸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W겐 GP에서는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추가해서 기존에 제한되었던 W겐의 성능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 이후에 다양한 겐 아키텍처들은 이런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스타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이렇게 W겐에서 제한한 크리틱 뉴스를 사용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적용함으로써 더욱더 안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즈넥 기반의 W겐을 구성했을 때 실제로 언스퍼바이드 케이스에서 인셉션 스코어 측정 결과가 다른 모델에 비해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셉션 스코어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능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타겐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중 도메인 사이에서 이미지 변환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기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의 각각의 도메인이라고 가정하면 여러 개의 도메인이 크로스하게 서로 이어지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악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특정 도메인으로 바로 트랜sl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도메인이 5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모델만 이용해서 특정 도메인으로의 트랜sl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이렇게 되면 모델의 파라미터 분석에도 공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 같은 것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얼굴 이미지를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다양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얼굴에 대한 픽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서로 다른 공통적인 픽처에 대한 정보도 이 제너레이터가 더욱더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공통된 픽처들의 학습을 한 다음에 도메인 스페시픽한 특징을 적극으로 만들어서 더 높은 성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스타겐이고, 그 다음 분석 원리를 보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쓰고 있습니다. 왼쪽이 시겐의 아키텍처라고 보면 되고, 오른쪽이 사이클gen입니다.
여기서 뒤에 인스트 이미지와 도메인을 묶어서 뒤에 들어가서 원본 이미지와 같은 넣고 인풋을 넣고 어떤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던 페이크 이미지는 오리지널 도메인과 묶어가지고 이제 다시 뒤에 넣고 원본 이미지와 같은 형태로 다시 복구시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와 유사하게 만드는 사이클 로스를 구성함으로써 인풋 이미지의 컨텐츠를 유지한 채 도메인 관련된 정보만 바뀔 수 있도록 됩니다. 왼쪽 D 같은 경우에는 리얼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리얼 이미지 페이크 이미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리얼 이미지일 경우에는 어, 그에 따른 그 도메인을 분류합니다. 어떤 도메인인지 클래스에 따른 정보를 분류합니다. 이거는 컨디셔널 됨의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이크 이미지가 이렇게 선별자에 들어왔을 때는 리얼이라고 분류하게 만들고 그에 따른 도메인도 같이 분류하도록 만듦으로써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선별자를 이렇게 속이는 과정에서 생성자는 이미지가 진짜 리얼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고 사이클로스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유지한 상태로 그런 다른 도메인과로서의 그런 스타일과 관련된 데이터만 바뀔 수 있도록 만드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전체 로스를 보면 이 보라색이 실제 이미지가 별산 이미 보라색이 X가 리얼 이미지, 페이크 이미지 구별하고 녹색이 리얼일 경우에는 어떤 특이 도메인인지 맞추는 그런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에드벌 세리어로스는 실제 이미지가 그럴싸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바닐라 겐에서의 로스를 거의 유사하게 가져왔고, 여기서 이 C가 특정 도메인에 대한 도메인을 의미하는 그런 컨디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함수를 보면 여기 판별자 로스 같은 경우에는 에드벌 세비얼 로스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미니마이징 함으로써 에드벌 세비얼 로스를 맥시마이징 해야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짜 이미지가 리얼 이미지로 분류될 수 있도록 에드벌 세비얼 로스 값을 미니마이징 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보면 컨디셔널 겐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C가 컨디션이 도메인 정보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크 이미지인 상태에서는 제너레이터를 위해 사용되는 로스인데 트랜스레이트된 이미지가 타깃으로 설정한 타깃 도메인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얼 이미지에 대한 로스 값으로 여기 C 다시가 리얼 이미지에 대한 도메인 값인데 리얼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원래 그 도메인 값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그래서 최종 함수에서 보면 여기 D에 대한 로스에서 리얼 분류 함수가 들어갔고 D에 대한 로스에는 페이크에 대한 로스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보면은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가 트랜스레이트를 진행할 때 원본 이미지 형태가 어떤 컨텍스트가 유지되고 도메인 정보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이클 로스를 이용하는데 L1 롬을 이용해서 원본 이미지와 리컨스트럭션한 이미지가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로스 값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목적 함수가 최종적으로 구성된 걸 볼 수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인 이거 람다 CLS와 람다 REC를 통해서 이 로스 간의 중요도를 조절하는데, 여기서는 리컨스트럭션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얘를 10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트레인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마스크 벡터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벡터는 어떤 데이터셋을 쓸 건지 마스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셀럽 A 레이블과 RAFG 레이블이 그 도메인 데이터셋이 있을 때, 셀럽 A 데이터는 20만 장 이상의 유명인들에 대한 사진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셋이고, 얘는 소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레이블인데, 각 레이블당 500개 정도의 이미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속성에 대한 값들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정보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블랙 헤어인지 블론드 헤어인지 등이 정보들이 0과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두 데이터셋을 같이 쓴다고 치면 이 자체를 하나의 컨디셔널 벡터로 쓰고
거기서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마스크 벡터에서 사용합니다. 셀럽 A와 RAFG 두 개의 도메인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이게 N은 B가 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한다고 쳤을 때 이렇게 일자로 콘캐트네이션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스크 벡터를 이어 붙여서 마스크 벡터는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스크 벡터가 1, 0으로 적혀 있다고 치면 이 벡터를 통해 셀럽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라벨을 쓰겠다는 걸 명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스크 벡터이고, 이 아래의 그림은 두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RAFD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 싱글 네트워크로 RAFD만 사용했을 때의 결과이고, 그때는 이제 RAFD가 데이터셋이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결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모두 활용하여 만들었을 때 셀럽 A로부터 얻은 페이스 피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활용해서 데이터셋이 증가하게 되어 더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논문에서 제안한 전체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보여준 예시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얼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리얼로 분류하도록 학습을 하고 그때 리얼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 값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는 페이크라고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레이블 값은 판단하지 않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제너레이트 입장에서는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 때 마스크 벡터를 활용해서 여기는 1, 0이니까 셀럽 A만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셀럽 A의 벡터를 보면 블랙이 1이고 메일이 1이고 0이 1입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의 젊은 남성에 대한 스타일로 도메인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페이크 이미지를 원본 정보와 함께 다시 제너레이터에 넣으면 원본 이미지와 유사한 형태로 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사이클 로스를 설정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또한 이 페이크 이미지가 실제로 한 글자에게 들어갔을 때 리얼 이미지로 분류가 되면서 특정 타겟 도메인에 맞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사이클로스를 이용함으로써 원본 이미지에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케이스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보를 유지한 채 한 글자가 리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정책 동작 원리에 대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활용한 레퍼런스입니다. 이상입니다.